예, 안녕하십니까. 알프스 곽동엽입니다. 오늘은 그 발보조기 AS 또는 뭐 리페어와 관련된 그런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뭐 정확하게 근거를 지금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해서 뚜렷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푸도스틱 테라피 발보조기 치료의 성공률은 70에서 90% 정도 됩니다. 그 근거는 제가 나중이라도 찾게 되면 다시 동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그 70에서 90%라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 제가 올리기로 하고요. 그러면 반대로 70에서 90%는 성공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푸도틱 테라피의 치료의 성공률이 그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어요. 그러면 발보조기 치료를 해서 치료가 뭐 잘 되는 경우,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70에서 90% 정도의 성공률을 보인다라고 한 논문에 나와 있지만, 또 그 논문에는 뭐 약간 이런 말도 나와 있어요. 그 치료의 성공이라는 말의 의미가 정확하게 뭐냐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좀 기억이 나는데요. 아무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은, 발보조기 치료를 성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또 왜 성공하지 못하느냐, 치료에 성공하지 못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발보조기 치료가 실패하는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처방에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저희들 랩 또는 뭐 다른 회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약간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제작에 문제가 있거나, 뭐 제작의 문제는 또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겁니다. 비전문가가 만든다든가, 충분히 경험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만든다든가, 뭐 잘못된 이론을 근거로 해서 만든다든가, 수없이 많겠지만, 오늘은 이제 제작보다는 처방 오류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뭐 이런 뭐 오프라인 강의 아니면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발보조기를 가장 정확하게 처방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정도는 좀 분명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중에 첫 번째가 당연히 의학적 검사고요. 그 다음에 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풀스파인 엑스레이, 라테랄, 그다음 AP는 꼭 찍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어떤 포스처를, 그 모양을 보는 거와 실제로 뭐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로 보는 거와 엑스레이를 통해서 찍는 것에서는 굉장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발의 압력, 푸스캔, 발의 압력을 정확하게 제대로 된 장비로 검사하는 거. 실제로 포도스코프, 그러니까 뭐 거울 위에서 이렇게 보는 거랑 실제로 압력을 검사했을 때는 굉장한 차이를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압력 검사를 하지 않으면 압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상상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세 가지인데, 의학적 검사, 엑스레이, 풀스판 엑스레이 또는 홀스판 엑스레이, 그 다음에 푸스캐너, 게이트뷰 검사 있는데, 오늘은 세 가지 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의학적 검사. 의학적 검사는 크게 보면 발에 대한 평가와 자세에 대한 평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환자의 발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또 발과 연결된 자세, 또 자세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그 중에서도 다시 오늘은 발의 평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발의 평가는, 사실은 발을 평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알프스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통용되고 또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그 발을 평가하는 6가지 방법. 뭐 이거는 제가 오프라인 강의 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6가지 방법이 가장 많이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있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정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발의 6가지 평가의 방법 중에 2번과 3번에 해당되는 그 평가 방법을 결국 저희들은 알프스에서는 원장님들이 또 발보조기를 처방하시는 뭐 쌤들이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이런 우동 블락을 개발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환자가 이렇게 발이 체중을 부하한 상태,
체중이 부하된 상태에서 발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 왼발과 오른발의 차이, 또 뭐 전체적인 발의 어떤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우든 블락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발은 이제 뭐 예전부터 이제 크게 발을 구분할 때 세 가지의 발의 형태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프로네이티드 된 발, 안쪽으로 설어진 발, 또 수피네이티드 된 발, 또 약간 중간인 발, 굉장히 유출알에 가깝게 뭐 패스 렉투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패스 렉투스, 패스 뭐 플래노 발구스, 패스 뭐 수피네이티드 풀, 뭐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든 블락을 써서 하게 되면 발이 예를 들면 안쪽으로 이렇게 설어지게 되면 우든 블락을 바깥쪽 측면에서 바깥쪽에서 이렇게 되게 되면 평발인 사람들은 힐이 닿고요. 힐이 닿고 대부분 이쪽 바깥쪽 복사뼈 쪽은 갭이 생깁니다. 그리고 반대로 수피네이티드 된 발, 발이 바깥쪽으로 설어진 요쪽 수피네이티드 된 발은 이런 우든 블락을 갖다 대게 되면 복사뼈는 닿고 오히려 힐 쪽에 이렇게 갭이 생기는 게 확인이 됩니다. 사실은 이런 발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발의 평가는 원장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족부구직을 직접으로 처방하시는 선생님들이 그냥 기준 없이 막연하게 눈으로 보는 것과 굉장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절대적으로 맞는 건 아닐 수는 있을지언정 눈으로 봐서 약간 착시 또는 눈으로 봐서 어떤 평가하는 것에 대한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보기를 굉장히 좀 권장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동일한 환자, 홍길동 환자가 계속 반복적으로 에서가 들어오더라고요. 에서가 들어와서 제가 뭐 요즘 주로 이제 랩에 좀 많이 쓰니까 유심히 보니까 발이 굉장히 수피네이티드 된 발이었습니다. 환자 나이는 50세였고 환자 나이는 성인 남자 50세였고 발은 수피네이티드 된 발이었는데 물론 이제 발은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었습니다.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수피네이티드 된 거라고 이제 평가하시면서 계속 이제 아치 내측 아치를 뭐 굉장히 과도하게 심지어는 최근에 이제 에어스가 들어왔을 때는 30mm까지 이렇게 하는데 그 처방은 사실 저로서는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원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발이 이렇게 수피네이티드 된 발에 아치 높이 30 그렇게 처방하시는 원장님의 나름대로 뭐 임상적 판단 또는 그렇게 판단하는 또 근거 뭐 이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발은 수피네이티드 되어 있으면 유출할 쪽에 가깝게 보내려고 하셔야 되고요. 반대로 평발이 심하면 또 반대로 유출할 쪽에 가깝게 보내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환자를 보지 않고 또 그렇게 처방하시는 원장님의 뭐 임상적 어떤 그런 판단을 제가 직접 뭐 여쭤보지 않는 상태에서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뭐 조금 만에 하나 그게 뭐 그런 어떤 특별한 근거라든가 뭐 그런 판단 없이 처방한 거라고 하면 그것은 명백한 처방 오류에 가깝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 영상을 찍게 됐는데 기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발이 이렇게 수피네이티드 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발은 유출할 쪽으로 보내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네이티드 되어 있으면 마찬가지로 좀 더 패스 렉투스 안쪽으로 좀 더 발을 세워주는 쪽으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처방을 잘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발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예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ascending postural 패턴과 descending postural 패턴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이 환자의 발 또는 뭐 무릎 또 뭐 골반 그다음에 척추의 변형 이런 것들이 발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여유의 문제 뭐 TMJ 문제라든가 부정교합의 문제라든가 뭐 그 크레니얼 디스토션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구분된 상태에서 처방하는 거 요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 ascending postural pattern, descending postural pattern 그리고 발에 대한 정확한 평가.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발은 결국은 ascending postural pattern일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거고요. 또 반대로 descending postural pattern이다 라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들고 있는 발 모델 자체가 오른발이지 않습니까? 오른발.
그래서 왼발과 오른발을 놓고 이렇게 우든 블락으로 평가를 했더니만 오른발이 훨씬 더 발이 많이 쓰러진다. 그러면 오른발의 동측 골반은 반드시 어센딩 포스처럴 패턴이 성립하려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골반이 돌아가야 돼요. 오른발이 더 쓰러지는데 골반은 반대로 돌고 있더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더라. 이거는 발하고는 또 약간 별개의 문제가 분명히 개입되어 있다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오른발이 더 쓰러지면 당연히 골반은 동측의 오른쪽 골반은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돌게 되어 있습니다. 체중이 부하된 상태에서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발에 대한 평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자세에 대한 평가를 동시에 해서 처방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해보니까 오른발이 더 쓰러진 프로네이티드 풋인데 동측 골반은 오히려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지 않거나 혹은 반대로 회전하고 있다고 하면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 보조기를 처방해야 된다고 하면 처방의 각도를 굉장히 완곡하게 해야 됩니다. 젠틀하게. 오히려 굉장히 적게 하거나 아니면 발 보조기 처방 자체를 약간 어코모데이티브 풋호식 개념으로 그냥 발바닥 전체를 편안하게 감싸주거나 아니면 약간 그 치료의 발 보조기 치료의 어떤 모델을 메카니컬 모델과 유로 피지올로지컬 모델 두 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카니컬 모델보다 유로 피지올로지컬 모델 쪽으로 해서 조금 더 발바닥에 어떤 자극이라든가 그런 쪽을 좀 더 올려주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실제로 제작할 때 충분히 제작상의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제가 늘 테크니션들한테 늘 이제 이야기하는 게 기본적으로 발보조기의 모든 제작은 병원의 원장님들께서 처방한 그대로 100% 그대로 만들으라고 항상 주지를 지킵니다. 왜냐하면 테크니션들의 생각이 자꾸 들어가면 환자를 직접 보지 않는 테크니션들의 생각이 자꾸 들어가면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양상들이 생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방하신 원장님들의 생각을 100% 존중하고 신뢰해서 그대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환자가 불편해 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발보조기 치료가 성공적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것은 제작 오류라기보다 처방하시는 처방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수피네이티드 된 발인데 계속 아치를 20몇, 30 그거는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흔한 건 아니지만 가끔씩 발생하는 일이지만 꼭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원장님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실지는 생각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거지만 꼭 유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발은 바깥쪽으로 넘어간 수피네이티드 된 발은 기본적으로 발을 유출할 가깝게 만들어 준다. 안쪽으로 쓰러진 발이다. 그러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프로네이션 수피네이션 쪽으로 유출할 쪽으로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방법 자체가 또 하나 지금 약간 국내에서는 약간 왜곡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조건 아치만 무조건 받치면 된다라는 굉장히 좀 약간 왜곡된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람 발에 있는 아치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세 개의 다 아치가 있지 않습니까? 내척, 외척, 횡척, 횡하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아치만 받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발상이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굉장히 편협된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잘못된 생각입니다. 정확한 근거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발의 평가는 이 우든 블락을 꼭 사용해서 해보시라는 거. 그 다음에 우든 블락을 사용해서 발에 대한 평가를 하고 발의 왼발과 오른발을 평가를 하면서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처럴 패턴, 어센딩인지 디센딩인지도 동시에 같이 평가하는 거. 그 다음에 수피네이티드 된 발에서는 반드시 유출알에 가깝게
프로네이티드 된 발에서는 반드시 유출알에 가깝게 보내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그 모든 것들이 미디알 롱지튜디널 아치로만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 최근에 영상에도 제가 올려드렸지만 발의 아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디알 롱지튜디널 아치가 아니고요, 트랜스버스 아치다. 미디알 롱지튜디널 아치도 아니고 라테랄 롱지튜디널 아치도 아니고, 발에서 가장 중요한 아치는 트랜스버스 아치다. 이런 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미디알 롱지튜디널 아치로만 갖고 하는 거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씩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조금 여러분 AS가 들어오는 거를 목격하면서 좀 이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원장님들께서도 환자가 불편해하거나 치료의 성공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70에서 90%의 성공률이 도달하지 못했을 때는 분명히 처방에 오류가 있거나 제작에 오류가 있다는 걸 인정한 상태에서 하셔야 됩니다. 처방을 잘못하셨거나 저희들이 제작을 잘못했거나, 그게 아닌데 환자가 계속 아프다고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더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니까 이런 내용을 좀 전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본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또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